어저께 그저께 안 나오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 여기 뭐 하는 데인지 궁금하시죠? 안 궁금하고 왜 우리가 돈을 받는지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여기 막 이상한 컨테이너 박스에 이렇게 막 옹기종기 모여갖고 사기꾼 같고 막 그렇죠? 저는 여기 이제 마블러스라는 회사의 대표로 있는 김시현이라고 하고요. 제가 잠시만요. 매일 이제 우리 직원들하고 교육을 하다가 이제 처음 뵙는 분하고 얘기를 하려니까 조금 떨리는데, 예. 그 부분만 조금만 양해를 해주세요. 저희는 부동산 회사입니다. 부동산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제 우리 흔히 집 앞에서 볼 수 있는 부동산, 이제 복덕방해라고 하는 그런 부동산들 아시죠? 거기에는 이제 중개인이라는 그 공인중개사 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보통 이제 집을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을 연결해주고 중개 수수료를 받아가는 일을 하죠.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부동산의 분양권을 담당을 합니다. 분양권. 그래서 물론 저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요. 근데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이쪽 관계된 쪽에서 일을 하지는 않았어요. 원래 제가 올해 32입니다. 혹시 여기 20대 계신가요? 혹시 10대도 계신가요? 없죠? 다행이네요. 30대 30대가 한 분, 세 분 계시고 40대 계세요? 40대는 없네요. 보통 이제 우리가 20, 30대 정도 나이대가 되죠. 학생이신 분. 학생이신 분. 혹시 전공이 어떻게 되세요? 네? 부동산. 부동산이세요? 혹시 관심이 좀 있으세요? 아니 뭐 없진 않죠. 예, 저는 법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랑 관련이 전혀 없는 데인데. 네, 안녕하십니까. 잠깐만 인원 체크만 먼저 할게요. 네,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법대를 나와서 졸업을 하기 전까지 이제 사법고시 저 때 폐지가 됐어요. 그때가 몇 년도였지? 15년도인가? 16년도에 이제 폐지가 됐는데, 그때 이제 준비를 하다가 저는 성적이 좀 안 좋아서 중간에 포기를 하고 바꿨어요. 방향을. 뭘로 바꿨냐면 공부가 진짜 죽어서 하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저는 장사하려고 그냥 아예 학점은 졸업 학점까지만 딱 맞춰놓고 학교를 뭐 다니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이제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제 동기들, 선배들, 후배들 보면은 지금 이제 막 변호사 자격증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중간에 공무원 7급 이쪽으로 전향을 하신 분들도 많고 행시 쪽으로 트신 분들도 많고, 근데 어쨌든 전부 다 그냥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이제 전문 직종들 아니면 공무원들 뭐 이렇게 안정적인 직업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많이들 하고 계세요. 제가 지금 이 일 시작한 지 이제 2년 조금 안 됐는데, 혹시 제 연봉 안 궁금하시죠? 근데 저는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버는 돈, 이 컨테이너 박스에서만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본사가 따로 있어요. 저희는 이제 현장에 이제 보통 파견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데, 이렇게 몸으로 고생을 하죠. 이제 이렇게 멀리도 나오고, 어떨 때는 편하게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일을 쉬기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장사를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졌었어요. 장사를 좀 크게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빚이 조금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때가 이제 딱 30 되기 조금 전이었던 것 같은데 빚이 4억 정도 됐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2년 정도 됐는데 빚이 없어졌고요. 부동산이 3개가 생겼고요. 차가 좋은 걸로 바뀌었고요. 연봉이라고 해야 될까요? 월 소득이 한 2억 정도 됩니다. 믿기시나요? 거짓말 같죠? 컨테이너 박스에서. 네, 뭐 안 믿으셔도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이제 정해져 있는 일이 아니라서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지금 학생이신 분들도 계시고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확고하게 계시는 분도 계시고 여기에 이제 전공자도 계시는데, 내가 그 틀을 스스로 정해놓으면 내 몸값을 내가 스스로 정하는 상황이 항상 생겨요. 이제 사시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관련돼서 오늘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나누고,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자세하게 저랑 또 같이 얘기도 한번 나눠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 밑에 여기 이제 저희 출근하는 직원들인데, 저희 본사 직원들까지 다 하면은 한 30명 정도 돼요, 인원이. 근데 저희는 퇴사율이 거의 없습니다. 한번 들어오면은 계속 해요. 그리고 저희 밑에 계시는 분들 중에 부동산 전공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다른 일을 하시다가 오셨거나 아니면은 공무원 준비하다 오신 분도 계시고요. 여기 밑에 혜민이가 22살인가 그렇죠? 02년생. 02년생 계세요? 밑에 여기 02년생 친구 있어요. 그 친구는 경찰 공무원 준비하다가 여기 알바하러 왔다가 그냥 불러 앉았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했어요. 처음에 저도 알바하러 왔다가 그냥 불러 앉았어요. 가게를 하다가 이제 인건비를 줘야 되는데, 우리 주방 이모들 월급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밀리니까 그거 좀 메꾸려고 여기 와갖고 이제 해보자. 계약 하나만 쓰면 여기는 수수료가 1000만 원이 넘어요. 하나만 쓰면.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만 쓰면은 내가 월급은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왔는데, 제가 첫 달에 쓴 게 11개입니다. 첫 달에. 저는 영업을 잘 했어요. 영업을 잘 해서 그냥 원래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하는 말, 쟤는 입만 살아서, 그죠? 쟤는 어디 가서도 굶어 죽진 않겠어. 쟤는 물에 빠지면 입만 둥둥 떠다니서,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듣고 살아서 궁금하기도 했어요. 내가 이제 실전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이 내 그 주위에서 얘기하는 이 주둥이가 먹히나 궁금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해봤는데 저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개인 영업에 한계가 있어요, 분명히. 특히 저 같은 성격은 한 번도 제가 목표한 거를 이루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시험 준비를 할 때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 아니면 무슨 성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했었던 게 한 개도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30년 동안 배운 거보다 이 일 시작하면서 2년 동안 성장한 게 훨씬 크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좀 묻고 싶어요. 아직도 배우고 계신가요? 저는 이 얘기가 항상 좀 머릿속에 많이 맴도는데,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배우지 말자고. 배우려고 하면은 끝까지 배우는 학생의 자세로밖에 임할 수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생각인데, 학교 다닐 때, 뭐 할 때 항상 우리 부모님들이, 엄마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이게 맞으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안정적이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우리 세대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같은 세대니까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엄마들 중에 저축해라 이 얘기 하시는 분, 들어보신 분 한 번이라도? 안 들어보셨나요?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면 저축하지 말고 다 쓰고 죽어라, 이런 얘기 들으시는 분 없죠? 그럼 부끄러워서 안 드신 걸로 알고, 저축하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안 들어보셨나요? 가끔 가다가 돈 너무 많이 쓰니까. 그쵸? 보통은 저축하라고 해요. 왜? 돈을 그렇게 막 함부로 막 쓰면 나중에 힘들어지니까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라, 뭐 이런 뉘앙스겠죠? 그런데 저는 그거부터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들어서 느끼는 생각이에요. 이제 부동산 회사를 하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관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엄마 진짜 지독한 뭐라 그러지? 짠순이거든요. 돈을 안 써요. 맨날 저축하래.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으래.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약간 그런 성격은 아니었는데, 그거에 대한 엄마한테 반박할 만한 해답을 이제 찾은 거지. 뭘로 찾았냐?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우리 엄마가 내 나이 때, 이제 뭐 IMF 전이나 아니면 직후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때 은행 금리를 한번 봤어요.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 은행에서 금리를 몇 프로를 주는가. 지금 몇 프로 줄까요? 이번에 금리가 또 인하가 됐죠.
잘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0.5% 정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불로소득세 뭐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그냥 없어요. 이자 들어오는 게. 근데 우리 엄마들은 이 사기꾼들이야 진짜. 그때 예금 금리가 20%까지 갔었습니다. 20%. 뻥이 아니에요. 1억을 넣어놓으면 1년에 2천만 원씩 예금 이자로 나왔어요. 자, 예금 이자가 20%이던 시대에 사시던 분들이 당연히 저축하면 돈이 불어나. 근데 지금은 돈을 통장에 넣어놓으면은 마이너스 금리가 됩니다. 왜 0.5%는 마이너스가 아닌데 왜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느냐? 당연히 물가 상승률 대비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는 마이너스 금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평균적으로 3%인데 지금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막 풀어댔죠. 그렇게 풀어댄 게 거의 뭐 한 300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돈이 그만큼 풀려 있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또 하나 터진 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터졌죠. 그래서 물건이 묶였습니다.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물건들이. 그래서 휘발유가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지금.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불가피하게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잡히는 것들은 물가가 한 9% 정도 오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통장에 한 1,000만 원 정도 저금을 해놓으신 분이 계시면 내년에는 약 90만 원 정도가 사라집니다. 그 통장에서. 그러니까 현금으로 떨어지는 건 아니지. 근데 내가 그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90만 원어치가 덜 사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게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예금 금리가 높았던 시대에 살던 사람이 그때 느꼈었던 그 생활 습관을 우리한테 가르쳐 준다라고 하면은 걸러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듣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또 반대로 돈 빌리지 마라, 대출하지 마라. 성실하게 일해서 내 돈으로 피땀 흘려서 일해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건데 또 반대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금 금리가 높았던 시대에는요, 당연히 대출 금리도 높았습니다. 대출 금리 더 높았겠죠? 25%, 30%, 막 이랬겠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지금 세상에서는 막 3%, 4%만 돼도 고금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금리가 있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돈 빌리지 말라고 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 요번에 금리가 올라서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4에서 한 6% 정도가 나와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2, 3% 정도 나왔었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많이 올랐다라고 해도 한 자리 수잖아. 그쵸? 자, 이제 우리가 투자 회사다 보니까 이런 수익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것들은 당연히 양분을 삼아야 되겠지만 이거를 토대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돼야지 이게 우리의 틀이 되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전공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지는 다 다르겠지만 그것들을 무시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존중합니다. 근데 내가 정한 그 목표가 혹시나 나한테 주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 스스로한테 틀을 이렇게 가두고 있는 거는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 부장님 중에 한 분이 저희 사무실 인테리어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감각적으로 좋아요. 남자분이신데 인테리어 뭐 이런 거 하는 게 감각이 좋아요. 일반 남자들보다는 훨씬 좋은데,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현장 감독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거기 대표실이 있잖아요. 거기 이제 대표실에 아시죠? 이렇게 소파도 있고 뭐 이렇게 티 테이블도 있고 대표 테이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요. 근데 저는 인테리어 감각적인 요소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실용적인 것보다. 예뻐야 돼 일단. 그래서 그거를 강조를 여러 번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거기에 들어오는 가구들을 선정을 하는데 저한테 보내주는 사진들을 보니까, 왜 아시죠? 영화 보면은 이렇게 네모난 깍두기 소파에 앉아서 짜장면 먹는 거기, 그런 것만 자꾸 보내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감각이 좋은 줄만 알았었던 친구가 의외로 이런 것만 자꾸 보내니까 이거 왜 이러지? 그래갖고 왜 그래? 이런 거 많잖아. 그러고 예쁜 사진들을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저도 그런 거 봤었는데 점점점 이러고 와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너 이거 어떻게 검색을 했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검색어가 뭐라고 검색했을까요? 대표실, 응접실, 접객실이잖아. 사무실이잖아. 회사잖아.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틀이. 왜? 자기한테 주어진 일은 그 대표실을 예쁘게 꾸미는 거니까, 그 대표실은 회사니까, 그 대표실은 사무실이니까, 응접실이니까, 그 응접실, 대표실, 사무실 이 틀 안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못해요. 조금만 벗어나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쵸? 카페 소파, 거실 소파, 거실 소파 테이블, 그쵸? 서재 책상, 아니요, 예쁜 식탁, 식탁 갖다 놓고 책상으로 꾸며 써도 돼요. 이렇게 틀을 벗어나서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그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데, 본인한테 주어졌었던 그 임무 자체가 사무실을 꾸미는 거였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굉장히 반항적인 친구인데, 틀 안에 있는 거를 싫어하는 친구인데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처음에 얘기를 했었던 거는 그거예요. 여기 이 사무실 인테리어, 그 인테리어 하는데 거의 3,500 정도 들어갔는데, 네가 이거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해서 망치면 그냥 내가 감당하겠다. 잘하면은 네가 잘해서 잘한 거고, 못하면은 네가 못해서 못한 거고, 못하면 괜찮다. 그냥 보면서 두고두고 원망할게.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착착착착 진행을 잘해요. 내가 시켰을 때보다 훨씬 잘해요. 그냥 뭔가 자기가 원해서 하고 원하지 않아서 하고. 근데 어쨌든 틀 안에서 박혀 있었던 생각들이 조금씩 틀 밖으로 나오기를 시작을 했었던 거죠. 처음에는 저한테 일일이 다 전화가 왔어요. 이거 뭐 안 된다는데요. 여기 그렇게 구조가 안 된다는데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데요. 비용이 더 든다는데요. 그럼 저 뭐라 그래? 항상 모르시죠? 안 된다 그래요. 안 돼. 어떻게든 해와. 어떻게든 해와. 그러면은 이제 얘는 어차피 나한테 피드백을 안 된다고 줘봤자 또 안 된다고 할 게 뻔하니까 이제 자기 선에서 커트하고 이제 이쪽 사람들한테 막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자기가 처음에는 안 된다라고 했었던 일들이 하나씩 관철되기 시작을 하면서 본인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 주어진 일 이외에 다른 일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남들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를 굳이 해본 적이 있으세요? 그거 뭐죠? 그거 성격 테스트? MBTI? MBTI가 제가 ENFP인데 혹시 저랑 같은 유형이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이 성격 모르시죠? 제가 제 성격을 보면서 그 성격 유형 중에서 제일 이거 완전 난데? 라고 생각했었던 게 딱 한 줄이 있어요. ENFP는 ENFP의 유형을 가진 사람들한테 사람은 달에 못 간다고 얘기하지 마라. 왜냐면 그 유형은 당신한테 그게 아니라는 거를 반박하기 위해서 달을 갈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무조건 말이 아니로 시작을 해요. 주위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죠. 아니? 그거 아닌데. 그리고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은요, 특히 이 분양 대행 일을 하면요, 특히 이 위에 사람들은 틀에 박힌 생각밖에 못해요.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저한테 너 그거 안 될걸? 그거 안 해본 거 아니야. 남들도 다 해봤는데 그거 힘드니까, 그거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 그거 안 돼. 항상 그렇게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아니? 난 할 수 있는데? 그러고 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요소 하나가 간지예요. 간지. 좀 웃기죠. 쪽팔린 게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쪽팔린 게 싫어서, 죽기보다 싫어서 그냥 내가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루어내 가는 거죠. 저 이거 할게요. 너 그거 못할걸? 아니, 할 수 있어요. 보세요. 그리고 못하면 쪽팔리잖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해요. 진짜로. 그냥 마음가짐이 그냥 하자. 할 수밖에 없다. 안 했을 때는 달리 방법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신기하게도 그 일이 이루어져요. 어제 제가 은행에서 그 법인 통장을 하나 개설을 하러 갔는데요.
통장 개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이 통장을 써야 될 일이 있어서 일적으로. 근데 지금 요즘에 그 불법 도박 사이트 관련돼서 은행에서 일들이 많이 터지나 봐요. 그래서 신규 계좌를 개설을 안 해줘요, 법인. 특히나 한도를 뭐 몇십억씩 하는 법인 계좌를 개설을 안 해줍니다. 근데 공교롭게 얼마 전에 제가 다른 법인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 통장을 개설을 하는 바람에 왜 또 똑같은 대표가 법인을 2개 계좌를 개설을 하느냐, 이거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부결이 나왔어요. 그러면 보통 만약에 통장 만들러 갔는데 안 만들어준다, 어떤 사유 때문에 만들어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가 보다 하고 나오시죠. 거의 다 그러시지 않나요? 아니신 분. 저도 그러고 살았거든요. 그냥 누군가가 제가 뭔가 일을 해야 돼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안 된다라는 답변이 나오면 그런 줄 알고 살았어요, 항상. 근데 지금 저는 이게 저희 마블러스 대표로 있는 사람이라 이 법인 통장이 안 나오면은 우리 직원들 다 굶어요. 안 되잖아. 그러면은 그리고 그 시간적으로도 어저께가 금요일이었어요. 어저께가 넘어가면은 이제 다음에 제가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은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미뤄져 갑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만큼 조금씩 더 멀어지는 거라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 2시간 반 정도를 실랑이를 했어요. 왜 안 되느냐를 가지고, 규정을 가지고 와라,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냐, 하나씩 파고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그 담당하는 그 대리님이 봐주시다가 차장님이 오시더니, 부장님이 오시더니, 부진점장님이 오시더니, 지점장님이 오시더니 결국에 받아왔습니다. 2시간 반을 지랄을 해서. 그냥 생떼 쓴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생떼를 썼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가드가 와요. 그 보안 경호 요원이 와요. 둘이 와가지고 오셨습니까? 끌어내려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얘기했어요. 지금은 정식적으로 나는 민원을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건들지 말아 달라고. 정확하게 민원이 접수가 된 거를 확인을 하면 내 발로 걸어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접수를 해라 라고 해서, 접수를 여기다 하면 되겠냐 본사에다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본사에다 하래요. 본사랑 연결을 해달라.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싸우다가 어디서 성공이 뚫렸냐면은, 자꾸 이 법인의 매출,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법인인지를 확인을 시켜달래요. 그러면은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먼저 증빙을 하면 만들어 주겠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증빙을 하려면 통장이 있어야지 매출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야. 장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통장이 없으면은 고객한테 돈 뭘로 받을 거냐고. 그쵸? 계좌번호가 있어야지 돈을 받고,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려고 그러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통장이 없으면 공인인증서를 못 만들잖아요. 그냥 이거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나를 거절시키는 이유가 어떤 그런 금융거래에 있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하면 내가 그 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됐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뚫어냈는데 저 스스로 되게 뿌듯했었거든요, 어저께. 남들이었으면 그냥 걸어 나갔을 법한 거를 우기고 우겨서 뭐 우기든 싸우든 울고 불고 때를 쓰든 어쨌든 만들어 왔잖아. 그로 인해서 이 뒷 일들이 문제가 없이 잘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일들에서 쾌감을 느껴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지난 시간이 이제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모든 일들이 저한테는 이랬었던 것 같아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들 안 하는 거, 남들 꺼려 하는 거, 남들 피하는 거, 남들 안 된다고 하는 거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도장 깨기 하듯이 그러고 왔어요, 여기까지. 현장 여기 컨테이너 박스에서 되게 이상하시죠? 근데 이것도 안 궁금하세요? 여기 지금 사람이 몇 명이고 이 사람한테 한 사람당 3만 원씩 나가면 그게 돈이 얼마고, 그렇게 며칠을 하면 그게 돈이 얼마인데 이거 왜 하지? 이 생각도 해보시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은 깨어 계신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 난 모르겠고 그냥 나 돈만 주면 돼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생각을 깊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되게 쉬워요. 여기가 지금 이제 저희 같은 회사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밥그릇 막 가지고 가겠다고 서로 싸워요. 근데 여기 이제 부동산은 보험 상품처럼 막 계속 찍어내는 것만큼 발행해주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거를 파는 겁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중고차라고 치면은
중고차를 내 돈을 주고 사서 손님한테 파는 것도 있고요. 그걸 이제 상사라고 하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그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매칭을 시켜주는 거를 이제 딜러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딜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이걸 사다가 팔면요, 저한테 현금으로 최소한 1,000억은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그 정도는 없어서 이제 연결만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 근데 여기 지금 현대건설에서 하는 건물인데요, 이게 7천억짜리예요. 7천억짜리. 그리고 이 7천억을 여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배분을 받아갑니다. 그만큼 할당을 받아서 이제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를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근데 여기에 출근을 한 사람이 1,000명이에요. 1,000명.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 팔면 수수료가 1,000만 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1,000명이 투입을 했으면 한 사람당 7억씩 밖에 못 팔아요. 그럼 수수료가 요거 계산하면은 1,400이에요. 2% 정도 나가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 밑에 직원이 3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직원들은 일도 열심히 하고 영업도 잘하고 그래서 한 사람당 7억 가지고는 모자라요. 밑에 직원들, 손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업을 하니까. 이 손님들이 7억 가지고는 모자라. 예를 들어서 저기 뒤에 계시는 이주원 부장님, 저 맨 뒤에 계시는 장지원 대리님 계시는데 저분들도 오늘 손님이 있어서 나오셨겠죠. 근데 저분들이 오늘 오시는 손님 혼자만 30억 정도는 써줘야 돼. 그러면은 7억 받아가지고선 모자르잖아요.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먹거리를 충분히 보장을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해야 돼? 백분율에서 더 많이 뺏어오는 방법이 이제 첫 번째일 거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이 손님을 매칭을 시키는 만큼 계약이 나올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한 사람당 3만원씩 오늘 열 몇 명? 14명. 뭐 얼마죠? 442만 원이죠? 요거 열을 해도 420만 원이고요. 한 달을 해도 1,000만 원 조금 넘어요. 그거 하고요. 그렇게 하면은 저희한테 한 4칸, 5칸 정도 배정이 들어오거든요. 그럼 저는 4, 5천만 원 이익을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그 일금 나가는 거, 뭐 출석 알바라고 해가지고 여기 와서 아무 의미 없이 일단 가시는 거, 저한테는 아주 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큰 의미를 저만 느끼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그 조금은 나눠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나눠줄 수는 없죠. 우리랑 같이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잠깐이라도 연이 돼서 지금 한 30분 정도 더 떠들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되게 잘해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제가 느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고 이 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밑에 저희 직원들이, 우리 총괄팀장님이 도움드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처음에 우리 직원이 면접을 보러 오면은 제가 면접을 봐요. 그리고 항상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얼마 벌고 싶으세요? 만약에 이제 부동산을 하신다면, 아니면 어디 회사에 들어가신다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버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0. 500에서. 혹시 가지고 계세요? 연봉이 네, 연봉. 500 이상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6천 정도 되겠네요. 혹시 나 연봉 1억 정도는 벌어야지 살 것 같다 계세요? 이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이러면 안 돼요. 저 학교 다닐 때 한 달에 4천만 원 못 벌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는. 왜? 내 머리로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벌어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답이 나오지? 지금 아파트값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30평대 아파트 살려면은, 서울 인근, 강남 근처에 살려면 얼마인 줄 아세요? 15억은 다 넘어요. 15억은. 15억 벌려면 한 달에 500 벌어갖고 15억을 언제 모아? 그럼 15억 모아서 사러 가면 그게 아직도 15억이에요? 그 모으는 동안 부동산 가만히 있나 더 오르지? 그렇죠? 영영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안정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연봉 6천만 원, 7천만 원, 연봉 1억 안정적이지가 않잖아. 이러면. 그렇죠?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그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10년 전에
결혼을 하셔가지고 지금 정수기 하시는데 임대 아파트를 들어가요. 좋아. 5천만 원 보증금을 딱 내면요, 한 달에 50만 원인가 내면은 평생 살 수 있어요. 거기서. 좋죠? 그 집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좋죠? 그런 줄 알았대. 10년 전에 맞벌이를 하세요. 10년 전에 그 남편하고 둘이서 애 낳기 전에 둘이 버는 돈을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풍족하게 살았어요. 저축 안 해도 되니까, 집 주니까.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여행 가고 싶은 거 가고, 풍요롭게 살았대요.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분명히 내 월급은 올랐어. 10년 전보다. 남편 월급도 많이 올랐어. 진급도 여러 번 했어. 그런데 왜 자꾸 내 삶이 피폐해지지? 그때 했었던 거를 왜 점점 못하지? 여행은 꿈도 못 꾸고, 먹고 싶은 거는 10번 먹고 싶으면 5번 줄여야 되고, 옷 사치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생각이 드는 거지. 10년 뒤에는 어떨까? 그러면서 부랴부랴 오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늦으면 나 정말 큰일 나겠다. 우리가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화폐의 가치, 금전의 가치, 투자의 가치, 나의 가치를 점점 미뤄요.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니고 우리 모두 무책임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거에 대한? 10년 뒤에 나에 대해서 너무 밀어놓고 계신 거는 아닌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어느 누구는 이렇게 바삐 일을 하고도 있고요. 우리처럼 바삐 나와서 출석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누구는 지금 집에서 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는 게 나쁘다라는 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여기 계신 분, 저기 계신 분, 저 뒤에 계신 분, 저 모두 똑같이 흘러갑니다. 시간은. 맞죠? 인정하죠? 절대적이죠? 이 시간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노실 거면 노세요. 대신에 후회 없이 노세요. 왜? 저 어릴 때 엄청 놀았거든요. 저보다 많이 놀아본 사람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이제 안 놀아요. 차라리 그러든가. 애매하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이 안에서도 30명이 같이 이제 동기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4기까지 모집이 됐는데 3기, 2기 이렇게 조금 그 월차 수가 된 직원들 안에서도요, 격차가 생깁니다. 같은 시간 출근을 해서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시간을 영업을 했는데, 같이 출근하고 같이 퇴근하고 쉴 때 같이 쉬었는데, 어느 누구는 성장을 이제 지금 팀장이에요. 그리고 어느 누구는 아직도 직원입니다. 그리고 급여 차이가 10배 가까이 납니다. 같은 시간을 들였어. 돈 투자 안 해요. 이 일을 하면서 여기 밑에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투자하고 있는 거 딱 하나입니다. 젊음, 시간, 요거 하나예요. 가장 큰 거를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얘기를 해요. 영업이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니고요, 젊음을 태워서. 그런데 다 끝나고 나서 돌이켜서 보면은 그 젊음이 태워진 게 아니고 활용된 겁니다. 앞으로 어딘가에도 쓰이고요. 이 정신들, 마인드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안 되는 일들 만들어내요. 그러고 나서 이 일을 잠깐이라도 하다가 다른 일을 하러 갔을 때 분명히 그 일도 잘해낼 수 있어요. 뭐가 됐든, 시험이 됐든 공부가 됐든. 중개사 혹시 준비하시나요? 네? 중개사는 있으시죠? 그럼 뭐 사업하시려고요? 아니면은 아직 결정 못하셨어요? 괜찮아요. 저도 장사할 때까지만 해도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세워라 내워라 살았어요. 저 장사할 때는 제가 약간 금수저예요. 약간. 그래서 그 장사도 그냥 저 노력 없이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26살 학교 졸업하자마자 장사를 했는데, 카페도 하고 뭐 음식점도 하고 했어요. 한 달에 그냥 앉아서 누워서 1,500씩 들어왔어요, 돈이. 그래서 처음에는 한 달에 4천만 원씩 벌어야 산다고 생각을 했었던 사람인데, 1,500이면 꽤 큰 돈이거든요. 하는 일 없는 사람한테는 큰 돈이에요. 일어나서요, 눈 뜨면은 밥 시켜 먹어요. 근데 먹고 싶은 걸 다 시켜요. 한 5, 6만 원어치. 그리고 버려요. 그리고 출근해. 그리고 잠깐 이렇게 둘러보다가 어디 도박이나 하러 갑니다. 다 날리고 다 따고 그러고 와요. 그리고 자요. 술 먹고. 그러고 살아요. 그래도 남아요, 돈이. 그러니까 1,500이면 꽤 큰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삶이 점점 안정권으로 들어오니까 꿈, 희망, 목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인데 사람인데 나 아직 젊은데 꿈이 없어져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들이 없어지고 가게를 여러 개를 내야 되겠다 했었던 생각이 없어지고 나 지금 요거 현상 유지만 하면 평생 먹고 살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저를 압박을 하는데 사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재미없어요. 그러다가 밑바닥을 딱 찍고 공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바닥을 찍어야 튀어오르죠. 점점 떨어집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바닥을 딱 찍었는데 그때가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살 길이 없으니까 이 일이라도 해보자 해갖고 시작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저 여기 들어올 때요. 펜 하나, 종이 한 장 안 들고 왔어요. 맨몸으로 왔어요. 맨몸으로 왔는데 물론 여기 사무실은 저희 사무실이 아니지만 이런 비품들이 생기고 저희 사무실이 생기고 부동산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차가 생기고 집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너무 신기하고. 근데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어요. 내가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하면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 난 이런 거 필요 없다? 그런 것까지는 제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 거, 남들은 꺼려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고 하다 보면 내 삶의 가치가 조금 더 빛이 나는 것 같아요. 항상 자신감 넘치게 되고 남들한테 말할 때 떳떳하게 되고 그쵸?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떠드는 얘기 들으시면서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좀 많이 무겁죠. 아침부터 얘기가 듣기 싫은데 막 어거지로 귀에다 쑤셔 박으니까 듣기 싫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좀 진지충이에요. 항상 손님들한테도 이래 혼내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것도 저는 다 같은 이치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 어려워하는 것들을 해야 그죠? 리스크가 좀 있는 일을 해야 리턴이 확실하게 들어옵니다. 보상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내가 만약에 나 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이 일을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한 제가 무슨 어떤 취업 컨설팅 이런 거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직접 답을 찾을 수 있게끔 상담은 조금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사람 만나서 상담하는 일이다 보니까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뒤에 부장님이나 여기 팀장님이나 저한테 오셔가지고 명함 한 장 받아가세요. 그러면 저희가 연락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들어가셔도 돼요. 오늘은 좀 일찍 끝내드릴게요. 저도 할 일이 좀 많아서. 이거 하나씩 작성하고 가시면 되세요. 네. 좀 일찍 끝내주세요. 제가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 뒤로 좀 한 장씩 다 넘겨주세요. 근데 너무 덥다. 이거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하시고 나가주세요. 팀장님 잠깐. 부장님 잠깐만 이거 다 작성 받아야 돼가지고 저. 팀장님. 네. 그거 싹 더 주시고 가주세요. 펜 없죠?